45만 개.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금메달의 개수도 아니고 참가 선수의 숫자도 아닙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선수촌에 배포된 콘돔의 개수입니다. 참가 선수가 약 1만 명이었으니까 1인당 42개. 올림픽은 보통 16일 동안 진행됩니다. 하루에 약 2.6개 골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TV에서 보는 올림픽은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의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국가를 위해 사년을 바친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웅들이 머무는 선수촌에는 왜 소형 트럭 한 대 분량의 콘돔이 쌓여 있는 걸까요? 오늘은 올림픽이 절대로 중계하지 않는, 그러나 IOC가 가장 신박하게 관리하는 선수촌의 이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조금 놀라실 겁니다. 1988년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IOC가 올림픽 선수촌에 콘돔을 공식 배포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입니다. 당시 배포량은 약 8,500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소박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공공보건 조치였습니다. 그 이후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겠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약 5만 개, 2000년 시드니 7만 개. 이때부터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기 시작합니다. 2004년 아테네 13만 개, 2008년 베이징 10만 개, 2012년 런던 15만 개, 그리고 2016년 리오 45만 개, 28년 만에 약 53배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참가 선수 수는 이 기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올림픽 약 8,400명, 리오올림픽 약 11,000명. 선수는 1.3배 늘었는데 콘돔은 53배가 늘었습니다. 도대체 선수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올림픽 선수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올림픽 선수촌에 입촌하는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약 26세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인한 신체를 가진 20대들이 한 곳에 1만 명 넘게 모이는 겁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압력솥을 떠올려 보십시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는 최소 4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고 훈련합니다. 식단이 통제되고 수면이 관리되고 사생활이 제한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선수의 몸은 말 그대로 고압 상태입니다. 아드레날린은 훈련 때마다 분비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만성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는 순간 이 압력솥의 뚜껑이 열립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해방 반응 릴리스 레스폰스이라고 부릅니다. 수년간 억눌려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신체는 극단적인 이완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경기 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중에 테스토스테론이 전투 모드였다면 경기 후의 테스토스테론은 보상 모드로 전환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대학생이 해방감에 축제를 즐기는 것과 원리는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대학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체력이 좋은 사람이고 그 축제장에 같은 조건의 사람이 1만 명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이 경기 전에 그런 일을 하면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미신 중 하나입니다. 복서 무하마드 알리는 경기 전 6주간 금욕을 실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그래야 링 위에서 더 공격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은 수십 년간 스포츠계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대 이후 진행된 다수의 스포츠 과학 연구에서 경기 전 성관계가 신체 능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지면서 경기 퍼포먼스가 개선되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다시 비유를 들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레드존까지 올린 상태에서 갑자기 시동을 끄면 엔진에 무리가 갑니다. 하지만 서서히 회전수를 낮춰서 정상 온도로 돌아오게 하면 엔진은 오히려 다음 주행에 더 좋은 상태가 됩니다. 선수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도의 긴장 상태를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는 과정이 다음 경기의 컨디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현대 스포츠 과학의 관점입니다. 결국 올림픽 선수촌에서 벌어지는 일은 탈선이 아닙니다. 인간의 신체가 극한의 압력에서 해방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인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IOC는 이걸 그냥 두고 보는 건가?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리 시스템의 시작점이 바로 1988년 서울올림픽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는 전 세계가 에이즈의 공포에 휩싸인 시대였습니다. 1981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된 HIV/AIDS는 1980년대 중반이 되면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확산됩니다. 1985년 할리우드 배우 록 허드슨이 에이즈로 사망하면서 대중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감염, 경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던 시절, 사람들은 악수만으로도 에이즈가 전염될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시기에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도 아시아 최초로 1988년 서울에서 전 세계 160개국에서 8,400명의 선수가 한반도로 날아옵니다. 경기가 끝나면 이 선수들은 다시 160개국으로 흩어집니다. 만약 선수촌에서 감염이 발생한다면 그 바이러스는 160개국으로 동시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공항을 떠올려 보십시오. 공항에서 방역이 뚫리면 바이러스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올림픽 선수촌은 그 공항보다 더 밀도가 높은 공간입니다. 좁은 기숙사에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2주간 함께 생활하는 구조니까요.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전례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IOC 역사상 처음으로 선수촌에 콘돔을 공식 배포하기로 한 겁니다. 8,500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적은 숫자이지만 1988년이라는 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콘돔이라는 물건 자체가 공적 영역에서 언급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진보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보다 현실을 관리하는 것이 낫다. 이 결정이 이후 모든 올림픽의 표준이 됩니다. 서울 이후 IOC는 콘돔 배포를 올림픽의 공식 고건 프로토콜로 채택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아틀란타, 시드니, 아테네 대회를 거듭할수록 배포량은 늘어났고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는 단순 배포를 넘어 성병 검사, 키트와 건강 상담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IOC는 사상 처음으로 동의 컨센트, 교육 프로그램을 선수촌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습니다. 단순한 감염 예방을 넘어 관계에서의 상호 존중까지 올림픽의 가치에 포함시킨 겁니다. 1988년 서울에서 시작된 8,500개의 콘돔이 36년 후에는 전 세계 스포츠 보건 시스템의 근간이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콘돔이 전부 원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의 선수들은 올림픽 로고가 인쇄된 콘돔을 기념품으로 가져갑니다. 금메달을 못 따도 올림픽에 참가했다는 증거를 가슴이 아닌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셈입니다. 어떤 선수는 이것을 메달 다음으로 인기 있는 선수촌 기념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공간입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의 젊은이들이 국적, 언어, 문화, 종교의 차이를 넘어 한 공간에서 2주를 보냅니다. 이들은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같은 세계를 공유하는 동료입니다. 선수촌의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올림픽 선수촌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형태입니다. 각국 선수단이 층별, 동별로 배정되지만
식당과 휴게 공간은 공용입니다. 전 세계의 선수들이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같은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에 소셜 미디어의 영향이 더해집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은 소셜 미디어 올림픽이라고 불렸습니다. 틴더트윈더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와 맞물리면서 선수촌 내 매칭 앱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런던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촌 반경 내 틴더 사용량이 평소 대비 약 129% 증가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20대들이 4년간의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같은 공간에서 먹고 자며 스마트폰 하나로 서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IOC 입장에서 이것을 자연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IOC의 대응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콘돔 배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대 올림픽 선수촌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의료 클리닉이 있고 성병 검사는 물론 심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선수촌 내 알코올 반입은 철저히 통제되고 보안 시스템은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합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통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올림픽 선수는 국가의 자산입니다. 4년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인재가 선수촌에서 건강 문제를 얻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이들도 인간입니다. 20대의 감정과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군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젊은 남녀를 한 공간에 모아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대응은 현실을 인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IOC가 36년간 해온 일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에이즈의 공포 속에서 현실을 직시한 1988년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한가운데에서 열린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5만 개의 콘돔을 준비했지만 선수촌 내에서 사용하지 말고 귀국 후 사용하라는 전례 없는 공지를 내놓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였던 시기에 콘돔을 나눠주면서 쓰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IOC의 논리는 일관됩니다. 콘돔 배포는 1988년 이후 올림픽의 전통이며 이를 중단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밀접 접촉을 장려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나온 타협안이 귀국 기념품이었던 겁니다. 결국 도쿄에서도 콘돔은 배포되었고 대부분은 기념품으로 선수들의 가방 속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올림픽은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한 축제입니다. 우리는 이 축제에서 100분의 1초를 다투는 경쟁,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그리고 국기를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을 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 선수촌의 불빛 아래에서는 또 다른 올림픽이 존재합니다. 4년간의 극한을 견뎌낸 젊은이들이 긴장을 풀고 같은 꿈을 가진 전 세계의 동료들과 인간적인 순간을 나누는 공간. IOC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관리했습니다. 그 시작이 1988년 서울이었다는 것은 어쩌면 올림픽 역사에서 금메달만큼이나 의미 있는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어도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몰랐던 세상의 이면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림픽의 가장 충격적인 비하인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